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분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장은 마쳤고요. 어, 선물 시장에 대한 복귀가 좀 나갈 건데 이후에는 이제 현물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이 무미건조해서 우선은 제가 뭐 그림판으로 얼른 이렇게 올립니다. 이제 제 얼굴로 하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이 모습은 좀 된 모습입니다. 어, 제가 그 2002년 4월에 서울에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증권회사 또 한 1년 있었고요. 이후에 투자자문 쪽으로 자문 쪽으로 그래서 키움증권이라든지 한국경제TV 와우넷 뭐 이런 데를 거쳐서 지금은 뭐 일목투자연구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된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 저 이 동영상을 이어서 안 보실 수가 있으니까 26일 요 바로 앞날 선물 잠깐만요. 분봉 시간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걸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하다가 예, 좀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이 좀 느리다 싶으면 속도를 빨리 해서 보십시오. 이유는 그 장중 변곡점을 잡아내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제가 쓰던 것과 지금 이게 지금 좀 안 되는 게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선 개장 시간이 3시에 딱 마치면서 6시간 해줘 버렸으면 딱 좋은데 이걸 지금 3시 반까지 가고 파생은 15분을 더 주고요. 그 이야기였고요. 그것은 이제 60분은 하루에 7개 들어가고 이런 부분 파생은 이렇습니다. 근데 현물은 선물하고 또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대개 그 종합주가 지수나 혹은 주요 종목들은 좀 다른 게 많긴 합니다만은 장중에 왜 내려가다가 바닥 찍고 돌고 올라가다가 상투 찍고 빠져버리고 이런 변곡점이 올 때 선물과 현물이 거의 같이 온단 말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200하고 모든 것이 같다가 아니라 거의 같이 오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 전일로부터거나 아니면 장 초반으로부터 분봉이 몇 분봉이 몇 개 와서 몇 시 몇 분에 변곡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 당일 안에서는 아침 시작부터 잡으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그 전날이나 전전일부터 잡으면 파생은 이 3시 반 이후에 15분 더 하는 것 때문에 봉을 더 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물과 파생이 어제 저점으로부터 오늘 저점까지의 시간 마디가 안 맞죠? 개수가 안 맞겠죠? 그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제 그냥 제가 이제 3시 마감하던 때라고 그냥 손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2시에 장이 상투를 치고요. 3시까지 온봉이 12개가 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24개가 가면 2시간이 더 가잖아요. 온봉이 1시간에 12개씩 가니까. 그러면 9시 시작해서 10시, 11시에 변곡점이 온다고 했을 때, 그 한쪽은 온봉으로 따지면 26개가 딱 맞는데, 예? 26개가 딱 맞는데, 아니요. 12개 이래 가면 33개가 버리거나, 말씀 잘못 드렸다. 이걸요, 그림을 안 그리니까 좀 불편하네. 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암산을 합시다, 암산을. 뭐냐면, 가시오. 전날 오후 2시에 상투다. 오후 2시에. 그러면 이게 이제 종가까지 3시라고 그냥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원봉 12개가 가고요. 그다음에 26개가 가려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14개만 더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12개 빼고 그럼 14개에서 2개 남았죠. 그럼 10시 5분, 10시 10분, 10시 10분의 시간마다 오죠. 그러면 전일 오후 2시에 상투로부터 시작된 26개 봉은, 원봉 26개 봉은 이 길 10시 10분에 온단 말입니다. 근데 선물은
봉을 3개를 더 줘버리잖아요. 그전에도 3시 15분까지 가고 지금도 45분까지 가니까 그걸 봉을 3개를 더 줘버리면 선물은 3개만큼 그 다음날 앞으로 땡기지죠. 왜냐? 2시부터 3시 그리고 15분을 더 가면서 봉 3개가 더 써먹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15개니까 26개에서 11만 가버리면 시간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9시 50분에 분봉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선물로는 그래요. 26개를 잡았을 때. 그럼 이게 현 선물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앵커 차트라고 만들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3시라고 치고 지금은 30분이라고 치고 해도 거기서 15분을 더 가도 마지막 종가 딱 찍던 봉을 앞에다 합쳐버려요. 그 총 개수를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30분 봉도 다시 당신이 6시간 돌아가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 마디를 끌거면 그게 참 기가 막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요. 그래서 이제 HTS를 잠깐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거 반복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균형표를 배워서 이것을 이제 장중 분봉에다가도 써먹으려고 했을 때 그 이제 시간의 적용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예, 온봉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 온봉은 지금 80개가 갔죠. 이 마지막 종가까지 80개가 갔습니다. 80개가 갔고요. 현물로 가보면 오늘 알테오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 예, 이건 한번 보세요. 종가까지 몇 개인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3개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길 77개까지를 보면 아니요. 76개를 갈게요. 저 일목이 기본수치. 여기서 그냥 제가 26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26일 잡으면 내일 아침 첫 봉에 온봉 26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은 안 그래요. 선물은 안 그래 버립니다. 3칸 차이가 나가지고 이미 예, 앞에 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은 툴툴거리는 게 이 시간을 지금은 잡기 어렵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실전편 책을 쓰고 강의하던 내용에서 이 부분이 다 털어져 버렸어요. 털어져 버렸어요. 그게 저는 좀 아깝다. 막 그런 취지이고요. 예, 취지이고 그리고 오늘 장 돌아간 거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일봉 날랐습니다. 예, 이걸 저희가 3월 15일인가 하고 66,100원, 68,000원, 72,000원 샀다가 20만원, 198,900원 갔다가 왔거든요. 20만원 못 들을 때 한번 잘랐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걸 뭐 끝에서 끝은 다 못 먹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3배가 났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돌아간 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자, 조금은 그냥 파워포인트에 다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어수선해도 여러분 조금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해가지고 오늘 시황했던 그림 나오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3월 19일에서 따지면 46일 차예요. 그런데 그 12월 바닥에서부터 이번 2월 상투까지가 46일이 있습니다. 이걸로 따지면 뭐 대등수치인데 사실 뭐 워낙 장이 지금 파죽지세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와 있고 제가 왜 요 앞에 저기 시황하면서 화요일을 떴다가 종가에 조금 빠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수요일 날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만 오늘 빠졌고 코스피는 들었다가 플러스 1포인트에서 끝났으니까 빠졌다가 보기는 어렵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 46 변화일이 있고
이게 양봉이 누적되면 또 실려고 하는 그런 최근의 습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전망을 드린 거거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스닥은 일자가 좀 달라요. 코스닥은 지난 이제 11월 바닥에서 여기까지 일수로 따지면 48일입니다. 얘는 금요일 가야 대등수치가 와요. 또 그리 됩니다. 그런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코스피 지수를 또 한 가지 대등수치를 보면은 이 9월 바닥에서 따지면 여기까지가 70일 걸렸고요. 그 다음에 2월 반등 상태로부터 따지면 어제가 또 7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일목변화일을 쓰실 때 가다 보면 영화에서 보면 시한폭탄 제거 작업 제거를 해야 되는데 빨간 선을 자를까 파란 선을 자를까, 그죠? 선택의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다 보면 변화일이 오죠. 그럼 이게 맞을까? 이거일까? 아니면 이 뒤에는 이거일까? 사실 이걸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 쉽게 해주는 장이라면 사실은 지난주 40이 변화일 오고 주봉 9주 오고 좌우 40이 다 맞고 이런다든지 밀릴 때 그냥 빠져버립니다. 네, 그게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왜? 좌우 대칭이니까 가장 쉬워요. 근데 그걸 지나쳐 버리잖아요. 하루 만에 주말 미국장 뜨는 거 보고 제가 아이고 그러면 그죠? 아니다. 뭐 그러다 올라왔고 올라오면 수요일 오후 눌릴 가능성. 근데 안 눌렸습니다. 별로 안 눌렸습니다. 안 눌렸고 오늘은 이제 뭐 하락. 그런데 오늘 코스닥 훅 빠졌고요. 매물 엄청나게 나왔고 외국인간 합쳐가지고 5천 이상 때려버렸고요. 코스피는 좀 흔들다가 도지로 끝났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름 있으니까 제가 설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틀도 아무튼 이 마디를 지나가는 자리니까 좀 잘게 보면 이것이 오늘 쉬었다고 막 튕겨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쉬거나 이런 것들은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그림이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는 그 카카오톡에서 장중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이제 한 분이 지금 장 가는 게 보니까 2007년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도 제가 얼른 분석을 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장들 복귀를 다 해요. 왜냐? 그냥 매매한 정도가 아니라 가이드를 했고 제가 늘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황을 쓰고 투자전략을 써왔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 그래서 이 국면들을 어떻게 해서 갖고 제가 맞췄든 못 맞췄든 아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보면 잘 보세요. 일목에서 13 26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20 이건 뭐 별 그거 없어요. 근데 떨어질 때 보면 16일인데 17 기본 수치 정도에서 획 돌아가죠. 그죠? 근데 급락으로 때렸어요. 급락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대단히 큰 대등 수치 자리입니다. 2003년부터 제가 이거 시간론 강의하면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2003년부터 271일 뜨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큰 파동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정확히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제가 곧 있다가 사례 발표할 때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경고한 변화일부터 외국인은 팔기 시작하는데 당시 미래에셋 자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며칠 일절 딱 들어가고부터 폭 나옵니다. 제가 이 봄부터 여기는 변화일을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죠. 그 급락오고 올라갈 때 보시면 사실 이 중심에 와가지고 대개 이런 데 오면 좀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이 하다가 자 보세요. 떨어져가지고 땡기고 떨어져가지고 땡기고 이렇게 가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종가상 떨어진 게 아니고요. 상승에 대한 부담이 시가가 여기 오면 밀리죠. 자 이거 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신다 그래가지고 쫙 올라오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차에 이 하락의 절반 기준선 딱 걸리거든요. 시가가 여기가 종가가 여기입니다. 밀렸죠. 근데 이길 날 보시면 시가가 여기입니다. 흔들다가 땡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못 가고 그 다음날은 시가가 여기에요. 개발은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또 땡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으로 갔으면 뭐 여기까지 조정받고 가겠는데 그냥 땡겨버려요. 그러니까 13일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 정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조정 살짝 받고 가는데 36일 가가지고 이제 조금 흔들거든요. 그래 이건 일목기본수치가 아니죠. 근데 눌렀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보면 43, 42 일목변화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밀려도 상당히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건 아일랜드 갭입니다. 그리고 또 당겨버리고
바닥에서 51일 지나가지고 그 이후 이제 제대로 된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상투예요. 예, 11월 30일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곧 제가 이거 그때 어떻게 제가 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11월 30일이 10월 30일이 뭡니까? 그 일목이 변화일이고요. 하루 더 가고 빠졌는데 제 기억이 이게 금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키움 정권에 있으면서 울산 상공회의소 가가지고 시장이 끝났다고, 예, 그 주말에 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올라오고 26일 되는 날 여의도 교원 공제공단 여의도역부 앞에 있죠, 그죠? 거기서 키움 정권 역시 시장 흘러면서 상투 쳤다고 빠진다고 제가 경고한 자리인데요. 사실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급락하고 급등하고 돌아가는 게 2007년하고 지금 장이 비슷하다. 그런 말씀에 제가 물론 강에 올라가는 건 지금하고 같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쉬면서 갔단 말이에요. 네? 엄청 꺾으면서 상승 5%로 갔잖아요. 지금처럼 간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밋밋하게 치고 달려버리잖아요. 그 이야기고 제가 기억하는 한 예? 바닥을 찍고 1980년대 이후로 89년 상투 이후로 큰 바닥을 찍고 돌아가면서 중간에 별 조정 없이 그냥 날아간 경우가 9.11 테러 직후 딱 한 번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왜냐? 2001년 제가 일목균육교 책을 원전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접목하고 했거든요. 예, 제가 삼성전자 28일 날 이날 그죠? 이날 시황 올리고 이제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 악재 효용 체감 법칙 그러면서 이 이후로 3월 25일까지 시황 한 번도 안 올리던 자료 앞에 보면 시간론 강의에 나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여기서 올라갈 때 보시면 26일 차에 약간 조정 오는데 원투죠. 양봉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26 변화일로 저점력 33 무사통과 아무가 없어요.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오른 겁니다. 42일 아무 소용없어요. 45일 가서 이틀 흔들고 또 가버려요. 예? 그리고 52일 가서야 제대로 조정이 좀 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긴승건설 걸치다가 올라가 버리죠. 이거 이렇게 누를 때 사실은 종가상 후행스핀이 여기 뒤고 갑니다. 이게 종가가 올라가 버려서 그런데 이 근처에서 얘가 여기에요.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뭐 이것들이 이 부분입니다. 딱 여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 지지받는데 저는 지금 차트 나오는 대로 그냥 해설을 다 넣어버리는데 이게 현재 지수가 기준선 지지하죠. 뒤를 보시면 후행스팬이 어떻다? 여기 치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26일이죠.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바닥을 찍은 이후에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잘 없고요. 잘 없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9.11 테러 이후에나 조정 하나 없이 그냥 날아갔고요. 그 이후에는 드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때도 이렇게 간 것은 2002년 4월 23일 상투를 치고 939에서 상투를 치고 여기 10월까지 떨어져요. 떨어지고 9.11 테러가 여기고요. 이날입니다. 여기까지 1년 동안 쉽니다. 229일이니까 226 일목 기본수치 비슷하죠. 그죠? 84, 83 대등 수치. 그리고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장기간 조정보고 받고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지금처럼 뭐 겁나겠다가 급등하는 그런 장도 아니고요. 수급 이런 장도 아니고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건 처음 보는 장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참고된다면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도 52일 가서 꺾어지고 2007년에도 4.3에 돌려놓고 52일 가서 꺾어졌는데 이번에도 글쎄요. 2기 50일을 채우려 할지 그건 뭐 숙제를 놔둡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장 개장 전에 보시면 이제 운봉 시간 같은 끌고 놓고요. 오늘 개바락 출발했습니다. 저는 어제 뭐라 그랬죠? 선물 정별이지만 롱 포지션 오버나이트 안 한다 그랬죠. 그렇다고 이제 매도 오버도 안 했습니다. 어제 제가 청산하고 갔다고 그랬을 거예요. 녹화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에서 출발하는데 15분 기준성 부근이었고 살짝 깹니다. 사실은. 그래 놓고 올라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66.40에 이 하락의 절반. 일목균ük표 기준선은 뭐다? 최근 26개 봉의 고가차가 중심이다 그랬죠. 그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온 이유는 후행스핀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후행스핀이 여기 지나갈 때는 이
총거리의 절반이다가 시간 경감하면서 이제 후행스팬 여기로 오죠. 그럼 최근 26개의 고점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내려오죠. 그죠? 어쨌든 266.40 부근이에요. 그리고 5분봉 기준선도 그 부근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예, 이건 오늘 이제 미포조선, 예, 카타르 LNG선 수주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날아갑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여기 걸려버렸잖아요. 여기 걸렸죠. 걸리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안 깨고 또 뒤집습니다. 또 뒤집는데 여기서 시간 마디를 한번 가볼게요. 이건 그렇게 이제 장중의 주간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 중심을 돌파를 해버리고 추세를 세워버려요. 쌍바닥. 사실 뭐 여기서 놀 때는, 예, 이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봉 긴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약세 존입니다. 반등하다 실패하면 매도 때려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 뭐 짧은 기준으로. 그런데 돌파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위로. 그 33인데 오늘 중요한 건 이 33보다, 예, 이 33에서 한 번 빼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33에서 누를 때 틱 따먹기 매도를 잡았다가 이 기준 지지를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요 시간 마디에서 음으로 내려가면 반등했다 다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는데 안 되고 딛고 돌아가니까 다시 롱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추세 타고 가잖아요. 추세 타고 가는데 제가 미리 잡아드린 그림에서는 10시 25분에 시간마다 와요. 10시 25분에. 자, 보세요. 10시 25분에 시간마다 온다고 적어놨죠. 제가 요 전날 녹화 뜨면서 42개 봉에서 상투 찍고 빠지는 거 보여드렸죠. 예? 이게 주봉에, 아니, 아이고, 왜 주봉이 나와? 여기서 잡았던 목표치 달성하고 267.25 30 목표치 달성하고 42에서 누르고 이렇게 돌렸지만 이제 오늘 빠져나왔고요. 이거 거기로부터 42가 또 여기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10시 17 오늘 여기가 아니라 10시 17분 지나고 여기서 이탈하면서 빠져버립니다. 아, 이건 이제 어제 상투 치던 거고요. 아, 이건 파동 목표치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10시 25분으로 시간을 잡아놨고 있는데 그것보다 살짝 앞에, 예, 17분 여기서 상투를 치고 올라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올라타버리면 못하고 이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장중 이 이제 200틱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긴순 이탈하고, 예, 요 이평선 구름 상단 이탈하면 이 상승 추세는 하자가생 끝난 거죠. 내려옵니다. 그러면 롱을 끊고 매도를 치거나 뭐 콩을 팔고 팟을 사거나 뭐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내려오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267.15 지지할까나 모르죠. 지지할지 안 할지. 근데 어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67.30이 쌍봉이었잖아요. 그죠? 455니까 30이나 267.15 오면 서려나. 그거 지지하면 여기서 이제 단타 매도 치고 내려가다 뭐 건든지 뭔지 하겠는데, 그 뒤에 보세요. 쑥 빼버리면서 이 당시 보면 수급이 다 때립니다. 미국 선물 내려오고요. 삼성전자 내려오고요. 삼성전자 분봉 내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26이라고 줄을 쳐놨죠. 자, 확대해 봅시다. 여기서 26이라고 지금 줄을 쳐놨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여기 지지할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예, 여기 하려나. 왜냐하면 뭐 지지선들이 그렇잖아요.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그죠? 이것도 수평하는 거 보면 뭔가의 중심축이거든요. 이 앞에 이거 등락폭의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냐. 와장창 빼버려요. 예, 구름이 뭐가 없이 뺐다가 여기 26에서, 자, 보세요. 살짝 듭니다. 자, 시간 왔죠. 그러면 이 안에서 추세 매매를 하면 내가 바닥에서 몇 피, 기준선, 선행스팬 1, 별별 것을 가져와 가지고 돌파하면 컷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죠? 아유, 제가 돌아가는데 당신 뭐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를 올라갈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매도는 끊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그 뒤에 또 수급이고 뭐고 다 뒤집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분봉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전날, 전날이 아니죠. 예, 오늘 27일, 예, 시가 이후에 아까 지수 튈 때
튈 때 뭐 수급도 별론데 삼성전자가 엄청 하이닉스하고 날아갔거든요. 이게 여기 보세요. 상승이 절반 정확히 딛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선물 원봉은 26을 딛고 돌아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얼마를 많이 올라갈지를 미리 이렇게 확정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장이 제한적이면 뭐 등락하다가 뭐 말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매도세가 가면은 여기 왔다 기술적 반등 주고 또 주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미 이제 장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래가지고 또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줄줄이 장선들입니다. 여기 지지하고 도니까 여기 그 뒤 돌아 올라가요. 이건 이제 이게 그 홍콩 홍콩이 올라놨다가 빠졌다가 얘들도 돌아갑니다. 지금 11시 지나가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26에서 돌았는데 33에서 잠깐 여기서 33에서 잠깐 흔들고 가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직전 고점에 42 와 있죠. 그럼 이 42가 벌써 몇 분이에요? 예? 또 42가 왔네요. 이 오늘 아까 눌림 주고 바닥 찍고 돌아가던 자리에서 그러면 제가 화살표 꺼놨죠. 이 경계 이거 이탈하면 또 문제 생기는 거죠. 자, 26, 33은 잠깐 흔들고 가버렸어요. 여기 하락이 없습니다. 기준선 40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 한 3일 정도 중간 리듬이 좀 많네요. 40에서 내려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 균형표의 시간론대로 외국인들이 보고 패거나 기관이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그 시세 리듬을 추적하다 보니까 희한한 이런 습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습성이 맞는 동안은 내가 매매 이제 활용하기가 좀 쉽고요. 오로지 이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주변도 보고 뭐 옵션도 보고 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시총 상위 삼성전자도 보고 뭐 예? 나스닥 선물도 보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어떤 때는 홍콩도 보고 합니다. 환율이 문제가 될 때는 환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죠. 그런데 오로지 시세만 쳐다본다면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여기는 아무 선 필요 없이 시간만 가지고 그죠? 바닥 찍고 돌고 다시 눌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42가 벌써 몇 분 반복입니까? 자, 26일 가볼게요. 26일 장중에 이거 보세요. 오후 1시 40분 직전 고점 여기 어떻게 됐죠? 뻗쳤잖아요. 목표치 267.30 있는데 2호에서 42개 만나가지고 42개 만나가 보자. 1시 40분 267.25에서 목표치 한 틱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여기 이제 기준선을 지지하니까 다시 거기서 한번 더 가면 것이고 이게 이제 전날 26일이고요. 27일이 그 42에서 또 42가 와가지고 아침에 뒤집어지고 뭐 하는 걸 지금 보셨잖아요. 26에서 돌고 자 밑에 26에서 돌고 올라가다가 42에서 또 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만큼 뺄지 조금 빼다가 돌아갈지를 미리 짐작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이거 미포조선 올목그림이고. 근데 여기서 42에 이 고점에 42 또 왔는데 돌거든요. 근데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이 장 중에는 계속 이제 가도리치면서 재미없는 장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돌긴 돌잖아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들어가 코스닥 막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고, 이 42, 이 조금 전에 보신 42는 이거고요. 40이고 또 이 최저점의 42는 요 이제 종반인데 그러기 전에 오늘 이제 오후 아까 최고점 42 오기 전에 상토치 여기로부터 26개 이후에도 이렇게 밀리죠. 그런데 종가전에 이래 놓고요. 많이 안 가고 또 뒤집어요. 장이 오늘 뭐 좀 아주 지루했습니다. 이거는 15분 봉이고요. 장중에는 267.15였습니다. 오늘 종가가 267.10에 끝났는데 여기다 다 갖다 대고 맞추네요. 그 다음에 30분봉 기준선이 여기고 그래서 오늘은 방향 안 주겠다는 거죠. 쉬기만 쉬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이틀 이렇게 좀 쉬고 나면 그 뒤에 이 변동성 이걸 스프링 압축했다고 보십시오. 이쪽으로 튀거나 저쪽으로 튀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보면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수급적인 문제 참 대단합니다. 그죠? 코스닥만 해도 외국인 2,900억에 뭐 기관 1,200억, 개인이 4,200억 샀고요. 지수는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 두들겨 팼는데 오늘 그 정도 지수면 코스닥은 뭐 선방이죠. 그래서는 뭐 또 말할 것도 기관은 이제 아침에 때렸다가
조금 감았죠. 그래도 어쨌든 매도고 한데, 예, 뭐 이 정도 나온 거 보면 지금 대단합니다.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복귀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띄워놓고, 제가 여기서 지금 최근에는 뭐 시장을, 아, 예, 완전히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확정지어서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예, 무선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제가 넘길게요. 예, 지수 봉이 없어져 버렸죠. 아, 이건 종목이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 그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이건 일목에, 예, 요렇게 26 지나면서 양도라면 이게 쌍바닥형이니까 이게 일종의 좀 매듭입니다. 근데 40이가 이미 지났는데 저도 이걸 얼마까지 간다고 미리 확정짓기는 좀 어렵고요. 되게 이제 요렇게 잡으면 이게 17 이것까지도 그냥 갔으니 이건 진짜 뭐, 예, 제가 목표치를 잡아도 이거는 너무 올라 버려 가지고, 예, 이건 뭐 갈지모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분봉을 열어요. 한 30분 정도 열어 보시고요. 되게 순조롭게 가면 이거는 이제 조금 느리게 가서 그런데, 좀 순조롭게 가는 애들은 긴선을 잘 안 깹니다. 긴선을 안 깨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구름 상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선으로 삼고 버텨보는 거죠. 잘 갈 때는, 일본이 잘 갈 때는 되게 긴선 타고 가요.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보시면 많이 떴다 밀고 많이 떴다 밀고 긴선을 잘 안 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종목을 살 때 너무 올라가나 좀 부담된다. 제가 요 20만 원 돌파 실패하는 거 보고 라운드 가격에서 한번 잘랐다 그랬죠. 그러다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긴선은 이탈 안 하는데, 그죠? 가격이 좀 목이 차고 급등하니까 뭐 떴다가 누르 떴다가 한번 자르고 들어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종목에서 이걸 태우면 됩니다. 제가 요 앞에 강의할 때 일목균형표의 가장 짧은 선이 전환선이고 9일 중심이잖아요. 그럼 종목의 일봉의 9일을 넣고 보면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전환선 이탈하면 팔아야지 이러다가는 한참 빠져야 닿거든요. 이거 알테오전도, 알테오전의 전환선이고 긴선이 여기 있다.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그러면 방법이, 예, 뭐 이평선을 좀 작은 걸 깔아가 뭐 월선을 깔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전 같은 경우에, 자, 30분봉이 하루에 5, 6, 30 6개씩 생기고 5일 가면, 일주일 가면 60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30분봉이요. 그러니까 그 5일치가 이 구름 상단이죠. 일목균표의 정배열에서 구름 상단은 약 62평이나 65나 이거 비슷하게 가거든요. 지금 이제 65가 되죠. 그럼 지금 제가 요 넣어놓은 이평선은 60인데 이걸 65로 잡으셔도 되고, 그 좀 더디게 볼 때는 구름 상단, 좀 잘 갈 때는 기준선, 이게 따로 없으면 그냥 고음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매수가 좀 부담되는데 이렇게 싶으시면 그냥 뭐 나는 이탈하면 자른다라는 기분으로, 추세 태우자는 기분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오래 쉬고 가니까, 예, 살짝 이러면서 가니까 긴선도 살짝 깨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뭐 60선짜리, 그다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예, 또 기준선 좀 보셔도 되고, 여기 깔린 건 22평선입니다. 22평선. 이평선을 보건 뭐 기준선을 보시건 구름을 보건 62평을 보건 652평을 보건 본인 선택 사항인데, 운영의 묘를 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최저점으로부터, 예, 지금 이미 42도 지나버렸는데, 만약에 특정 변화일을 채우고 그다음에 그런 이탈이 오고 운봉이 되고 이러면 뭐 자르거나, 그건 조금 단기적으로, 예,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매수해서 수익 낸 종목이고요. 오늘도 다시 붙이던데, 이것도 보면은 이 중지수나 이 코스닥이나 바닥이 이렇게 눌림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보면 35일인데 이렇게 보면 33일이에요. 일목이 33 변화일. 그때까지는 조금 수렴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조금 제가 일로 가볼게요. 이렇게 좀 수렴했잖아요, 그죠? 이거 며칠인가 한번 볼게요. 이 도지 음봉 조정이잖아요.
15네, 16, 17에 한번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이게 며칠 걸렸을까요? 아, 이건 일수가 좀 다르네요. 왜냐면 좌우 같은 시간에서 특히 양봉이나 변화일이 양봉 나오면 좋거든요. 쉬다가 출발이니까. 근데 여기는 보세요. 일단 33 변화일이 와 있잖아요. 그죠? 일목균이니까 33 변화일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1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왼쪽으로도 만약에 15일짜리 탁 찍고 돌아간 자리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자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확률이. 예, N일 전에 크게 변했던 시세는 N일 지나서 다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습성을 생각하는 거니까, 예, 그건 대등수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예, 그날 이게 뭐죠? Y자요. Y장병이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과론에서는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변화일이 오고 뭔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하던 중에 얘가 신호를 주면 아 이놈이 이 범인이구나. 아 이게 맞구나. 얘가 맞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많이 가고 적게 가고 하는 부분은 그 종목의 특성이고, 그죠? 호재가 있거나 에코프로 비엠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호재들 타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요. 오늘 뭐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크게 빠져버렸는데 그리고 나온 김에 이렇게 도지형이 만약에 바닥에서 9일이다. 일절이잖아요. 그리고 원봉이 붙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이렇게 경고 사격 나왔는데 오늘 방어를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편이고요. 이런 거 30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긴수 깨지다 말아 짜증은 안 깨졌죠. 그 밑에 구름까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와 여기까지도 깨면 뭐 솔직히 조금 나왔다가 다시 사든지 해야 되고 안 그러고 또 이 긴수 타고 가면 또 고 하면서 고점 뽑기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대개 기준선을 타고 오는 편이고요. 예, 각도가 완만해지면 기준선과 이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준선 이탈만 가지고 청산을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름 상단이나 60, 65, 2평 이런 걸 가져옵니다. 1, 2차를 일르게 두고요. 이렇게 딱 좋으면 이제 기준선이 뭐 일자선 여기서 바로 깨버리면 여기서 자르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다? 아직 휴지를 타고 있어요. 그럼 내려가서 뭐 지수와 함께 같이 밀리거나 아니면 혼자 가거나 지수는 가는데 뭐 지는 혼자 못 가거나 양당한 결판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주식 이야기는 꺼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날밤을 새도 끝이 없거든요. 이 강의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예, 다른 강의 영상을 좀 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